이번 시간에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수변이죠. 물수는 물수죠. 이 글자가 두 개로 합쳐져 다른 데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물수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물수를 쓰게 되면은 수도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써서 삼수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도죠. 물을 헤아린다는 거죠.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건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을 헤아려서 건넌다는 겁니다. 도하. 물하자죠. 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누를황입니다.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서물립. 그 다음 하나인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팔방 방치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잡초가 왕성합니다. 잡초들은 겨울 되게 되면 누런 빛을 나타내죠. 그래서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면 겨울에는 사방팔방 누렇게 색을 띈다 해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사현상이죠. 모래사자입니다. 돌이 작게 부수어지면 모래가 되죠. 돌석, 적을소, 돌이 잔잔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가 되죠. 누를황입니다. 건널도, 물수변, 헤아릴 도자죠. 물은 헤아려서 수면 깊이를 헤아려서 짐작해서 건넨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도가 되겠습니다. 도하. 누를황은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요 한자가 서물립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21일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면 사방팔방 들판이 온갖 잡초로 뒤덮인다. 겨울이면 누런 색깔을 띈다. 말라서 그렇죠.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년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열십이 두 개죠. 열십이. 그러니까 서물이죠. 1이죠. 21년 동안. 그러면 하나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땅을 의미합니다. 두이는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은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한일자가 아랫부분에 서이면 땅, 위쪽에 서이면 하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이겠죠. 21년 동안 땅 아래에 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사방팔방 누른색을 띠게 된다. 황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를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횡, 제멋대로 횡, 세대세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요. 나무목, 그 다음 누를 황자입니다. 나무가 누렇다는 것은 고목이 되어서 또는 병해를 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입니다. 나무가 서있다, 세로죠. 넘어졌다, 가로죠. 그래서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병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쓰러진 겁니다. 바람이 해서. 우선
나무가 누른 것은 가로로 넘어져 있다. 가로횡. 한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멋대로 넘어지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횡, 가로횡으로 학습하면 좋겠죠. 횡령입니다. 횡령. 그 다음 두 번째 세대 세자입니다. 스물립이죠. 스물립, 스물년입니다. 나이가 스물이면 숨는다는 것은 맨날 보이던 항상 보이던 여자가 그 집 딸이 보이지 않다는 얘기죠. 20세지만 사실은 20세 미만이겠죠. 과거에는 16세에서 18세 대략 20세 홍기가 늦은 경우는 16세, 18세, 20세에 결혼했습니다. 보이던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시집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한 세대를 이루겠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남편이니까 좀 이상하지만 새 남편, 여하튼 남편을 만나서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모여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세상세, 세대, 세자가 되겠습니다. 출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스물립이죠. 스물언입니다. 20살이 되면 20살 이하가 되면 이상한데 여하튼 20살 이전에, 그렇죠? 20세 이전에 하면 되겠죠. 20세 이전에 여자는 시집을 가서 세대를 이룬다. 한 세대를 구성한다. 세대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여서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 세대세가 되겠습니다. 가로횡, 나무목이죠. 누를황. 나무가 누렇다라고 하는 것은 고목이 되거나 아니면 병충해를 입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나무가 썩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면 비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진다. 어디로? 세로에 서 있다가 가로로 넘어진다는 거죠.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360도 사방팔방 넘어지죠. 제 멋대로 넘어진다는 거죠. 제 멋대로 횡, 가로횡 되겠습니다. 횡령, 출세. 이번 시간에는 성김, 쇠금, 진화, 발진,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금입니다. 쇠금.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해야 되겠네요. 자, 완전할전입니다. 완전할전. 불똥주입니다. 완전하게 좌우에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순금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금금, 쇠금 또는 성김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3개죠. 현재는 음은 2개지만 그래서 완전할전, 완전히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것은 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금금, 쇠금, 성김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금언이죠. 진화발진입니다. 누를 진입니다. 쇠금, 참진이죠.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쇠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무게가 중량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를진,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진, 누를진 하면 되겠죠. 진압. 쇠금, 성김, 여기서는 금금으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완전할전, 불똥주. 완전하게 불똥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은 금이다. 24K는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금이다. 금금, 쇠금이다. 그래서 성김으로도 사용된다. 두 번째, 금금이 아니고 쇠금.
참진, 쇠의 참모습은 누르는 것이다. 중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한자어를 만들 당시에는 쇠를 가장 먼저 인간이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쇠가 무거우니까 누르는 데는 쇠가 제일 낫다. 그래서 비중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누르는 것은 진압하는 것이다. 진압할 진 한자어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